네, 올림포스 11페이지 지문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번호가 요겁니다. 2번이에요. 11페이지 2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만한 어휘를 먼저 점검을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각 주에 달려있는 단어들은 좀 제외하고 여러분 그 교재상에서는 아마도 맨 밑에서 맨 마지막 줄 바로 윗줄에 있는 단어일 겁니다. inventory란 단어가 있어요. 자, inventory란 단어가 명사로 쓰여 있을 경우에는 재고 목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의 재고 목록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재고 목록화하다. 즉 물건의 재고들을 잘 목록으로 정리해 두다 정도 의미가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이려나? 목록으로 만들다, 만들어 두다. 회사 생활하면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우리 본문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문장 읽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읽을 겁니다. 혹시나 중간에 역점 연결어가 보이십니까? 이 지문 속에서? 미리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역점 연결을 쭉 찾아가 본다고 한들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조합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빠르게 판단해 보죠. Unlike goods. 자, 우리 사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인데 경제 용어 중에서 goods 하게 되면 좋은 것들 이러시면 안 돼요. goods라는 것은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유식한 경제학적 용어로 재화라고 하죠. services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그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용역이라고 불러요. 혹시 경제 시간에 재화와 용역이란 표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기업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재화와 용역이죠. 재화, 물건도 제공하고 그리고 용역, 말 그대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기업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재화와는 unlike, 다르게. 그럼 이 글의 핵심 주제, 소재는 goods가 아니고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바로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캐치해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can be stored, 저장될 수가 없대요. 물건은 저장될 수 있어요. 재화는? 그렇죠. 물건은 쌓아두면 돼요. 남아도는 물건들이면.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저장될 수 있습니까? 제공될 수가 없죠. AS를 받고 싶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근데 그 기계를 고쳐주는 그 동작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서비스라는 건 저장될 수가 없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보죠. Instead, 이것도 사실 역점 연결하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장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대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저장되기는커녕 오히려 their production, 여기서 their는 당연히 services를 받고 있는 거겠지. 서비스의 생산과 and consumption, 소비는 occurs simultaneously, 동시에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simultaneously 하게 되면 쉬운 표현으로 바꿔 쓰자면 at the same time 정도가 되겠네요. 동시에라는 의미의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죠. 방금 우리 예를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이 고장나서 AS를 맡겼어요. 그럼 그 서비스 직원이 이렇게 서비스를 생산해낸다고 표현하는 거 좀 어색하지만 기계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완벽하게 고쳐지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렴풋이 이해가 되세요? 조금만 더 가보죠. firms. 우리가 firm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확고한, 단단한 정도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명사할 때는 회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사는 회사인데 대절이 이렇게 꾸며주죠. That provide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must maintain 하면 가장 기본적인 뜻은 유지하다. 그리고 동시에 주장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지하다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뭘 유지해야만 돼요?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우리 capacity란 단어도 능력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능력 중에서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단 뭔가를 떠안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런 걸 수용력이라고 하죠. ability하고 capacity는 좀 다릅니다. ability는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에 비해서 capacity는 어떠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보고 저 비행기의 capacity는 850명입니다. 그런 비행기는 없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 비행기는 최대 8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pacity는 수용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충분한 능력, 충분한 수용력을 유지해야만 돼요. 할 충분한 수용력인고 하니 to 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캐치해냈을 거예요.
자, 뭘 충족시키냐면 이제 여러분 독해하다가 meet란 단어가 맨날 만나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욕구나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사실 경제 용어도 등장했어요. peak demand periods라는 표현이 보일 거예요. peak라고 하는 것은 최고조 절정을 얘기하거든요. 외래어로 많이 쓰이는데 뉴스 보다 보면 휴가철이 피크에 달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피크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크라는 건 최고조나 절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demand라는 건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 periods는 기간, 즉 최고 수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가 최대치로 폭증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우리나라 말에서 최대 수요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항공 수요가 최대에 도달하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8월. 직장인들의 휴가철이 겹쳐 있는 8월 요 시기가 아마 최대 수요 기간이겠죠. 즉 최대 수요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지해야만 됩니다. Or 만약 그렇지 않으면 they will,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당연히 회사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회사는 will a physical backlog of customers, 고객들의 물리적인 백로그를 직면하게 될까요? 예방하게 될까요? 백로그란 표현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밑에 각주에 뭐라고 달려있나요? 그렇지. 이 로그라는 건 원래 통나무이고요. 나무꾼 입장에서 뒤에 나무들이 막 쌓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뒤에 쌓여져 있어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의 미처리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제때제때 잘 처리해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때 or는 otherwise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제때제때 이런 최대 수요 기간을 충족시키는 수용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예요.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고객들의 물리적인 미처리분에 그러니까 직면하게 되는 걸까? 예방하게 되는 걸까? 요거는 or라는 걸 해석을 잘 하셨어야 되고요. 첫 번째 여기 A번에서의 정답은 당연히 직면하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제때제때 일을 처리해내지 못하면 그러한 그러한 능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고객들이 뒤에 엄청나게 밀려있는 걸 경험하게 될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직면하는 face와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face는 명사일 때는 얼굴이지만 동사일 때는 어디에 맞닥뜨리다, 직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서비스가 제공됨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저장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In the case of air travel,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는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없다 뿐이지 항공 여행에 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사실 주제나 제목이나 주장, 요지 묻는 문제에서 예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예시 앞부분이 중요한 거고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미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항공 여행의 경우에 있어서 If you fly during peak periods,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수기, 우리가 peak periods를 성수기 정도로 번역을 할게요. 성수기 동안에 만약 여러분들이 비행을 한다 손 치면 You will join a queue, 여러분들은 그 긴 줄, 우리 queue라고 하는 것은 줄을 얘기하고요. 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줄? Fellow passengers, 동료, 사실 여러분의 동료는 아니죠. 그 승객들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은 목적을 지니고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승객들이니까 그냥 fellow라는 표현 쓴 겁니다. 원래 fellow라는 표현은 동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승객들, 여러분들의 그 친구 승객들 이 정도가 되겠죠. 동반 승객들도 괜찮고요. 근데 동반한 개념은 아니고 같은 목적지를 지니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승객들입니다. 어떤 승객들? 뒤에서 현재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Waiting in line, 대기줄에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check their luggage. 이거 우리 회화 시간에 배웠던 표현인데요. Check their luggage 하게 되면 수화물이나 짐을 뭐 하는 거? 붙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수화물을 붙이기 위해서 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의 긴 줄에 여러분은 join,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성수기 때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승객들이 엄청나게 몰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승객 입장에서 긴 줄에 서 있어야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to reduce the backlog, 그러한
엄청난 그 업무 처리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most service delivery systems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들은 use reservations 뭘 이용할까요? 그렇지 예약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appointments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할 거란 이야기예요. 사실 예약을 해두고 가면 이렇게 긴 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서비스가 바로 제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막 밀리거나 처리되고 막 뒤에 쌓이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서비스 업무가요. 사실 미국은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부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가서 기다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Services are time perishable. 이건 거의 뭐 정답에 대해서 대놓고 힌트를 찔러주고 있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만요. 정답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핑크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are time perishable. 자, 원래 perish란 단어 이거 마치고 설명 한번 더 할 건데요. perish라는 것은 멸망하다, 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erishable 하게 되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붙어서 소멸 가능한 정도의 뜻이 돼요. 소멸성의, 소멸되는, 사라지는 이거죠. 뭐 카드 포인트가 perishable 한다고 우리 표현합니다. 카드 포인트가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건 결국 시간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시가 등장하거든요. 사실 우리 정답으로 바로 가도 되긴 되는데 예시 마저 빠르게 읽어볼게요. An empty seat at a theater. 극장에 있는 비어있는 자리 혹은 an empty hotel room, 이 비어있는 호텔 방은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였네. Will never be again for that particular play or for that specific night. 여기까지 보시면 사실 극장에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호텔 방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그 방이 그 특정한 공연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그날 밤을 위해서 다시 사용될 수 있어요? 사용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will be 어떻게 돼야 돼요? will be 그렇지 사용될 수 없는 이란 의미가 되기 위해서 앞에 이미 never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정답 available 써주시면 돼요. 이용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abandon이라는 건 단어 정리를 미리 해드리자면 포기하다, 처리해서 버리다 정도의 뜻이 돼요. 버리하다는 아니니까 버리다 정도로 쓸게요. 버리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available이 괜찮겠네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공연에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공연을 위해서? 아니죠. 그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는 무용지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차 있던 자리조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것은 결국 앞문장 전체를 위치가 받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demonstrates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demonstrate는 쉽게 설명하면 보여주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입증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증거를 들이대어서 이렇게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걸 demonstrate라고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why services cannot be inventoried and stored for later use. 그렇죠. 물건은 저장될 수 있다는 첫 문장 기억나시죠? 하지만 서비스라는 건 저장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재고 목록화될 수 없고요. 동시에 store, 저장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use라는 것은 명사로 쓰여서 사용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Services cannot be transferred. 서비스라는 것은 따라서 이동도 안 되고요. 전송도 안 돼요. 내가 뭐 물건을 고치는 서비스를 지금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딴 데로 움직여서 제공할 수 있어요? 딴 데로 전송시킬 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혹은 또한 reuse, 재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기계마다 고장 부위가 다른데 지금 내가 이 기계를 고치는데 사용한 서비스 내용을 다른 기계를 고치는데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사용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신 must be sold, 판매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directly to a customer,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 물건이나 재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비스의 어떤 속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서비스는 저장이 안 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소멸적인 거야.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한번 골라볼게요. 1번이요.
The role of service in tourism. 관광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역할이요. 관광 근처도 안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에 air travel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air travel은 예시에 불과했던 거지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내용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2번 가보죠. The time-bound nature of service. 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떤 명사 뒤에 하이픈 뒤에 bound란 단어가 붙어 있으면 어디에 잠깐만요. 이 단어를 먼저 이렇게 설명할게요. bound라는 것은 bind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bind가 묶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책을 묶는 것도 bind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과거 분사인 bound는 얽매여 있는이란 뜻이에요. 즉 시간에 얽매여 있는, 즉 시간에 결속되어 있는 그러한 서비스의 nature. 여러분 앞으로 독해하시다가 nature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와 자연 아름다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연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오로지 환경 관련 지문에서만 그러하고요. 앞으로 독해할 때 nature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속성 혹은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시간에 결속되어 있는, 시간에 얽매여 있는 서비스의 특성.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3번 마저 볼게요. Origins and types of service industries. 서비스 산업들의 기원과 유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이게 정답이 되려면 여러 기업들의 유형, 또 이 기업들의 기원에 관한 얘기가 쭉 열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 없었어요. 4번이요. Changes in customer service strategies. 고객 서비스 전략들에 있어서의 변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옛날에는 손님들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제때, 물론 그런 지문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관련은 없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 5번이요. Various efforts to improve service quality.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어떻게 서비스 퀄리티를, 품질을 높여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 아니었어요. 정답은 따라서 몇 번? 2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했는데 핵심적으로 바로 이 핑크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 서비스라는 것은 시간 소멸적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용할 수도 없다. 사실 첫 문장에서도 이미 힌트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표현들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핑크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Services cannot be stored. 더군다나 마지막 문장도 다시 한번 반복했죠. 서비스라는 것은 이동될 수도 없고 재사용될 수도 없어. 대신 반드시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for later use, 나중을 위해서 서비스라는 것은 저장될 수도 또 목록할 수도 없어. 이런 내용들이 전부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결되셨나요? 좋습니다. 좀 어려운 2번 지문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지문 3번 지문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잠깐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